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외 역사 체험을 앞두고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선박 안전교육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엔 전남도 내 중학교에서 대거 참여했는데요. 최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가 50도로 기울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둘, 셋! 물에 빠진 친구를 힘을 합쳐 구명정으로 끌어올리고 응급 상황에 처한 친구를 심폐소생술로 구합니다. 전라남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20명이 배에서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객선의 인명피해는 어선과 함께 가장 높아 단체 여행이 잦은 학생들의 해상 안전 교육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해양 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해양 안전 교육은 오는 7월 일본과 중국으로 역사 체험을 떠나기 전 사전 교육의 일환입니다. 만약에 있을 해양에서의 긴급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요즘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한 해상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참가 희망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광양에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국가자격교육원과 면허시험장이 들어섭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무인항공교육원 주식회사 날다가 광양시 다안면 1,500제곱미터 부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면허 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날다는 다음 달 초 교육원과 시험장의 국토교통부 지정을 위한 최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드론 전문 교육기관은 전국에 14개소가 운영 중이며 광양이 지정을 받으면 전남에서는 영암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지가 됩니다. 광양보건대가 전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치매 극복 선도대학에 지정됐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중앙치매센터가 인증하는 치매 극복 선도대학으로 지정돼 최근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대 측은 앞으로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2학기부터는 2개 학과의 치매 관련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분야가 교육개혁입니다. 당장 이번 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일제고사가 사실상 폐지되는데요. 교육계 안팎에서 요구해왔던 다른 개혁 과제들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됐던 학업성취도 일제고사가 폐지됐습니다. 당장 내일 실시되는 일제고사부터 광주와 전남 30여 개 표집 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지역과 학교별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서열화 대신 협력과 평등을 새로운 가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교육혁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광주시 교육청도 개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강제 야간 자율학습을 없앤 데 이어 고교 학점제 등을 통해 학교 간 서열을 허물고 진로 탐구를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학년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한 새 정부 방침에 대비해 교육과정 개편도 준비 중입니다. 시교육청의 자체 역량들이 좀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역량이 키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시각은 좀 더 현실적입니다. 평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이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또 대학의 학생 선발권과 서열이 존재하는 한 어떤 식으로든 학생들의 순위가 매겨질 것이고 이는 사교육에 의한 학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수시에 쓸 수 있는 생기부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 밖에서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은 누리집 제안 창구와 시민 토론회를 통해 교육 개혁을 위한 여론을 모은 뒤
새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강원도 봉평의 명물로 유명한 메밀은 엉뚱하게도 제주도가 주산지인데요. 그런데 이 말도 이제 달라질 전망입니다. 영암농협이 국내 최대 규모의 메밀 재배단지를 조성해 관광과 식품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공원 월출산이 웅장하게 병풍을 두른 영암 천왕사 들녘. 마치 눈송이 같은 하얀 메밀꽃이 들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설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강원도의 풍경이 남도의 들판에 펼쳐졌습니다. 영암군 월출산 천왕사 지구에 조성된 메밀밭은 올해 25헥타르에 달합니다. 영암농협은 오는 2019년까지 이 면적을 150헥타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봉평보다는 16배, 메밀 주산지로 불리는 제주도보다도 2배가량 넓은 면적입니다. 변온에 메밀을 재배할 경우 1헥타르에 휴경보상금으로 400만 원, 경관보조금으로 170만 원의 소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도 그 경영비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확 같은 경우는 이 농협에서 영암농협에서 이제 전량 수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메밀 재배 참여 농가는 현재 35가구에 불과하지만 2년 후에는 150개 농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메밀 재배가 가시화되면서 메밀 산업화 기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메밀 가공 공장과 메밀 관련 음식점, 판매장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경관 조성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도 올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또 농협은 그거를 생산물을 수확해가지고 식품 가공해서 월출산 둘레길인 기참외길의 시작점 천왕사지구 들판이 메밀을 소재로 농촌관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3년을 맞아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3년간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백인 시민위원회와 시정 토크, 시장의 개인 소통 프로그램인 공감 투어 등을 통해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인시민위원회는 지난 3년간 88회, 141건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에 반영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 소통 프로그램으로 평가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지난 3월 체결한 세풍산단 민원해소 방안 협약 이후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 이어 지금도 경상도와 광주, 강원도 정선으로는 폭염 경보가, 그밖에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에 서울 32도, 광주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연이을 불볕더위 속에 일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햇살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0.3도, 전주 19.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엔 무척 덥겠고요. 기다리는 비는 이번 주말에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